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장마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비 피해로부터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그 6.25입니다. 6.25고 이제 이번에 6.25 전쟁 그 74주년을 맞는데 제가 이 느끼기에는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6.25에 대해서 이제 그 이 비극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것 같다 이런 그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 어떤 이런 본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 계야 그 지방에 걸쳐 있는 무슨 뭐 이 저 호국 단체들이 어떤 그런 그 저 기념 행사나 하고 뭐 이와 같은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6.25 의미를 짚으면서 근데 오늘의 자유민주 대한민국 있게까지 여태까지 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오늘날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우리 그 선열들의 우리 전우들의 그 헌신과 어떤 이런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한치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고 이거 뭐 기성 세대고 간에 전부 다 이와 같은 그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내일 하루 정도는 이 정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6.25 전쟁 기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 6.25 관련된 그 책을 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6.25 그 전쟁 이야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만화로, 그러니까 6.25 발발서부터 휴전, 그 다음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뭐 여기까지 이 전 과정을 이제 만화로 그 기술한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썼냐면 이제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삼열 그 예비역 대령이시고 이제 정치학 박사신데 이분은 그 육군 사관학교 35기 졸업생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이런 그 세대들에게 이제 뭔가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 하니까 이 책을 이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사멸 그 박사께서는 육사 35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군 생활을 이제 주로 그 전쟁사 관련해서 이쪽 분야에서 예컨대 육군대학에서 이제 교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방부 그 군사편찬연구소 여기서도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6.25 문제를 그야말로 심층 깊게 그리고 뿌리부터 계속 연구해 오신 그런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미 안보연구의 그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정수총장 계시고 그래서 아무쪼록 하다 여러분들께 이게 좋은 이저 6.25 관련된 좋은 그런 어떤 그 길라잡이 그런 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이란 그 핵무장 능력. 지난번에는 제가 핵무장 어떻게 이란이 비밀의 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해 왔던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핵개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 그 호메이니가 등장 이후로 이제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던 얘기,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그 이란의 비밀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특히 그 이스라엘이 그 노력해왔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란 핵무장 관련해서 이 저지 공작 이런 것들을 전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지금 2024년 이란이 지금 현재 이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 어디까지 지금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가
이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이제 이란의 그 핵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4년도 핵무기 제조 관련해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금 남은 그 핵 저지 방법이 자 군사 공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과연 군사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란 핵 문제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구성 요소 가운데서 지금 이제 먼저 핵 관련 이 시설, 기관 이런 것들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사람이 이제 그 누구냐 하면은 이란 그 핵 개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센 모센 파크리자데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란 내에서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자 여기에서 모든 핵 문제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는 Organization for Defensive Innovation and Research SPND다. 자, 이 단체를, 이 조직을 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센 파크리자데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이스라엘 그 모사드에 의해서 전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께 먼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은 우선 그 부쉐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원자로를 가동을 하고 있고 자 부쉐 여기서 원자로를 가동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탄사가 포도 여기서는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좌측에 아락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중수로 그 건설 중에 있고 그러니까 중수 생산 시설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 그 밑에 에스파한 자 여기에는 자 지난 4월 19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비행물체를 띄웠던 데입니다. 이제 포격을 공격을 했던 데인데 자 여기에 이제 각종 그 원자력 관련 센터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그 아락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락은 자 지금 얘기대로 자 여기가 아락이고 여기가 아락이고 여기에는 이제 헤비 워터 프로덕션 플란트에서 중수 그 생산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연간 16톤. 그 다음에 이 중수를 생산하고 2006년부터 이제 가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 중수를 생산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중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중수라고 하는 거는 원자로 내에서 이제 쿨란, 자, 이 감속재료도 쓰고, 그 다음에 이 모더레이터 감속재료도 쓴다. 자, 이 이 냉각재료도 쓰고, 감속재료도 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수 생산 시설을 여기다 이제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락에는 자, 하이 익스플로시브 테스트 챔버 해서 고폭 실험을 했던 그런 챔버가 있었는데 90년대 말에 이제 파친으로 이전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익스플로시브 테스트 이거는 자, 이 핵무기를 이제 터뜨리는 게 아니고 그 핵무기에서 그 핵물질만 전부 빼고 자, 그래 비핵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작동하나 테스트하는 게 이제 하이 익스플로시브 테스트다. 이 챔버가 여기 RR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 이제 원심 분리기 여기 로터 만드는데 여기 이제 특수 그 고강도 알루미늄 자 이런 것들을 여기 생산하는 시설이 있고 자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핵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디모나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는데 최초에 만든 것이 이제 40메가와트 중수 원자로다. 이 중수 원자로는 이 플루토늄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7년도에 이제 플루토늄 생산을 했고 63년도에 이제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67년도 이미 2개 핵무기 그리고 최근에는 75에서 약 한 400여 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전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락에는 IR40 Heavy Water Nuclear Research Reactor에서 자, 이 40메가와트 그 중수로를 지금 현재 건설 중이다. 이렇게. 왜 중수로냐? 이 중수로는 한마디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하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축 우라늄 이게 필요 없다. 그리고 천연 우라늄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 건설하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수 생산에도 이제 크게 그 비싸지가 않게 먹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원자로 가동을 계속하면서 중단할 필요가 없이 계속 그 가동하면서 이제 연료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이제 67년도에 그 테헤란에 지금 현재 연구용 원자로를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아락의 중수로 그 원자로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 만들고 있다가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JCPOA 해서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해서 이제 P5 그 다음에 독일 플러스 원 독일과 P5하고 이제 이란하고 그 핵 협상을 하면서 핵 협정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하던 이 아락 중수로 이 계획을 전부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는데, 그러나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자, 여기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JCPO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란은 다시 이제 그 원상 복귀해서 이 아락 준수로 이거를 이제 계속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쉐야다. 자, 여기 이제 부쉐어 여기 이렇게 있고, 부쉐가 이렇게 있고, 자, 부쉐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원자로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975년 그 당시에 이제 팔레비 왕조 때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자, 이것을 관여하면서 이거를 이제 85%까지 진척을 시켰는데, 그러나 79년도 이슬람 혁명 나면서 자, 호메니 이후부터 이 모든 그 이제 계약이 전부 이제 깨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rak 전쟁 또 이제 겹치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을 못 하다가, 그러나 1995년도 이제 그 건설을 재개했는데 그때는 그 러시아하고 협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915메가와트 이제 가압 경수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 돌리고 있고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란은 다시 추가 그 협정을 맺어서 이제 두 개의 원자로를 다시 또 건설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계속 이제 건설 중이고 또 하나는 계획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부 자, 이것이 이제 그 부시에 있는 그 원자로의 그 모습이 이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포도라고 있는데 포도 자 이거는 지금 포도는 이거는 이제 그 우라늄 그 농축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도시다. 그러니까 2009년도 최초로 농축 시설이 이제 공개가 됐고 이거는 무려 지하 80에서 90m 그 밑에 자, 이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을 지금 구비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3천여 개의 그 원심 분리기, 그리고 그 16개의 그 캐스케이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포도는 이 나탄스가 여기 있고, 나탄스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포르도다. 이게 두 번째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을 갖춘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이미 그 농축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농축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60%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스파한, 요거는 4월 19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때렸던 데가 바로 여기 이제 이스파한인데,
자, 이스파한은 이거 완전히 이슬람 그 문화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대규모의 그 어떤 원자력 연구 시설들이 전부 산재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뉴트론 소스 리액터 중성자 소형 중성자 원자로도 지금 현재 여기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이스파한 여기에는 우라늄 그 변환 시설도 있다. 그러니까 옐로우 케이크를 이 광산에서 캐가지고 우라늄만 전부 끄잡아내서 이걸 떡으로 만들고 이것을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이 옐로우 케이크를 이제 완전히 우라늄 그 헥사플로라이드 이것을 이제 육부라 우라늄 UF6 육부라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것. 자, 이 과정, 이 시설이 여기 이스파한에 있다. 그리고 이 이스파한에는 연료판 제조 공장도 있다. 그리고 또 이 이스파한의 원자를 필요한 그 성분과 합금을 생산하는 지르코늄 프로덕션 플란트도 있다. 그리고 이란 최대 미사일 기지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이런 군사 공격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이제 미사일 기지들도 전부 이제 배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탄스다. 자, 이 나탄스는 자, 여기 나탄스 여기도 이제 농축 제일 큰 그 지하 농축 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하 8m에 이거 건설을 했고 그다음에 2.5m 그 두께 콘크리트 벽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고 약 한 10만 평방미터 규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파한 그 프로빈스 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2004년도 이제 지붕을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를 했고 그 위에다가 22m 이제 흙으로 전부 덮었다. 이거 25,000평방미터 규모의 홀 2개 그리고 여러 개 관리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언제 폭로가 됐냐면 2002년도 8월 달에 그 당시에 알레자 자파자디 자 여기에서 폭로됐다. 그러니까 2002년도 그 당시에 이제 반이란 이 혁명단체 그 디시덴트 그룹 이 파리에서 그 당시에 그 내셔널 카운슬 오브 레지스턴스 뭐 이런 그 단체에서 National Resistance Council 자 이런 단체에서 전부 이거 발표를 했는데 비밀리에 얘들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알리레자 자파자디 이 사람이 이제 전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폭로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IAEA에 따르면 2009년 약 한 7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여기에 지금 추가가 돼서 5만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대규모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1년 4월 10일 날은 이제 이스라엘 주도에 따라서 이제 전력 배전망,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고를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칸트 여기에는 이제 우라늄 광산이 있는 데고 2005년부터 전부 지금 하고 있다. 여기가 지금 자칸트 이제 우라늄 광산이고 그다음에 매장량은 한 3천에서 5천 톤이 이제 된다. 그리고 테헤란 도시 수도 테헤란에서는 리서치 리액터 아까 얘기대로 미국이 지원한 그런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67년도인데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다. 이제 5메가와트 리액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코핀 자 여기는 이라크하고 국경인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36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고 2007년부터 그 다음에 아나락 여기는 핵폐기물 저장고 그리고 아르다칸 여기는 옐로우 케이크 프로덕션 플랜트 자 여기에 이제 아르다칸 여기에는 옐로우 케이크 만드는 그와 같은 생산 시설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란의 핵 시설 여기 대해서 간략히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어떤 것들을 도대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느 수준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발전시켜 왔는가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라는 그 핵 연료 주기의 뉴클리어 퓨얼 사이클 이거를 2005년 7월 말부로 완벽하게 이제 그 구비하고 있다. 그 얘기, 완성시켜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뉴클리어 퓨얼 사이클 이 얘기는 자, 최초 광산에서 이제 그 우라늄 이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서 그 다음에 옐로우 케이크 이 떡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육불화 우라늄으로 변환시키고 이 변화된 그 육불화 우라늄 UF6를 어떻게 이제 농축을 시키고 자, 여기서 농축들을 계속 그 올려나가고, 퓨리티를 20%, 40%, 60%, 90%까지 자, 이 핵무기를 위해서 올려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가공을 해서 연료봉, 퓨얼 락 이것을 만들고,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원자로에다 집어넣고, 원자로에서 만약 이제 가동이 끝나면 이 스팸 퓨얼,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제 전부 끄집어내서 이거를 다시 재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라늄 238과 그 다음에 이 플루토늄 239로 전부 이제 재처리를, 리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또 들어왔을 때 다시 이거를 또 리프로세싱 했다가 여기서 나는 우라늄 238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여기 보내서 또 이것을 다시 이제 농축을 하고 뭐 이와 같은 그 사이클 이와 같은 사이클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그 방해도 받지 않고 일학 자국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 베이스를 완전히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다. 언제부터? 2005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게 우라늄 강산 이것도 충분하다. 지금 현재 사칸타고 나리간 여기에 지금 저 광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환 컨버전 자 여기에도 아까 얘기대로 UF6 이거를 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도 좀 갖추고 있다. 아다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파한 여기 이런데 전부 다 이 변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세 번째는 농축 시설도 전부 갖추고 있다. 아까 얘기대로 자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그런 그 농축을 하고 있다. 그 1987년부터 자 원심 분리기 P1 자 파키스탄 칸으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따른 블루프린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았고 그래서 2000여 개 원심 분리기도 받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나 어셈블, 로터 이런 것들도 작체 전부 이란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나탄스와 포르도 여기에서 이제 농축 저 센터를 지금 전부 구성해 놨고 그것도 전부 다 지하에서 자 수천 개의 수만 개의 어떤 원심 분리기를 지금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공. 자, 이것을 이제 원자로에 들어가는 그 퓨얼 랏 이거를 전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다 갖추고 있다. 공장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부 추출해 봤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미 이런 거 해봤다. 이미 다 이실 짓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다 80년대 초부터 지금 현재 플루토늄은 재치를 해봤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IAEA 평가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쭉 들어가서 우라늄 농축 생산 노하우를 보유가 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몇 프로 농축을 했냐? 그 다음에 몇 킬로그램을 확보를 했냐? 이것을 몇 타라 했냐? 금속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이것을 성형 제작했냐 이런 것들은 전부 후속되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런 그 기술적인 과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그런 그 과제는 뭐냐면은 기술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우라늄이 농축이 된다 이런 노하우를 이미 이란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아까 얘기 들어 UF6 자 헥사플로라이드 이거를 자 육불화 우라늄 이거를 자 이 저 농축 원심 분리기에다 대서 분당 5만에서 7만 해
계속 돌렸더니 우라늄 235가 최초 0.7%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것이 3.5%가 되고 계속 이제 캐스케이드 해서 돌려가니까 이것이 예컨대 20%가 되고 또 이것이 40%, 60% 지금까지 이제 뭐 그 80% 가까이 60% 이상 80% 가까이 그런 얘기가 지금 IAEA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조만간 90%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더 양을 많이 할 경우에 농축량을 늘려나갈 경우에 자 그만큼 많은 핵무기에 들어가는 우라늄 235 그 다음에 이 농축도 90도 이상 되는 그와 같은 그 물질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탄스에 자 이거 저 2003년부터 계속 그 투입을 해왔고 그러면서 60%까지 농축을 해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FEP에서 Fuel Enrichment Plan 해서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뭐 엄청나게 36개 그 캐스케이드 자 계속 병렬로 6,200개 자 이런 뭐 그 원심 분리기들을 전부 해가지고 자 예 병렬로도 하고 수직 그 직렬로도 하고 이른바 자 1단계에서 10단계 20단계까지 하는 거 이거를 예컨대 캐스케이드라고 그러는데 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하고 있다 나탄스에서. 그 다음에 이 저 포르도에서도 마찬가지. 포르도에서도 이 산 속에 지금 현재 이 지도에서 보시는 자 이 산 속에 이런 데다가 전부 이제 그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용 그 다음에 이 완전히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작년도 11월 달부로 여기에 6개 그 캐스케이드 그리고 2개의 캐스케이드 이런 걸 하면서 60%까지 그 농축을 감행을 했다. 이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60%까지 간 거는 이제 2021년부터다. 2021년부터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발전 상황은 2023년도 작년 11월 달에 자, 60%그 농축 우라늄 이거를 약 한 9kg 정도 생산을 했다. 이게 이제 전부 IAEA 그 당시 그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무기화 수준 그러니까 우라늄 235 90% 이상 그 농축된 그 무기화 수준 그 weapon grade 자 고농축 우라늄 이거 도달할 시간 이거는 뭐 정확치는 아직 않지만 그러나 이게 크게 남지 않았죠. 긴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IAEA 얘기다 뭐 이런 평가들을 보면은 자 우선 핵무기 5개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그 우라늄 농축 이런 것들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올 4월 달에 IAEA 사무총장 그로시 같은 경우는 핵무기 생산 농축 우라늄 보유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 몇 킬로그램 자 이 얘기는 그 안 하고 일반적으로 요번 4월 달에 한 거는 지난번에 그 작년에 얘기한 거는 뭐 3천 몇백 킬로그램을 전부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를 60kg 저 40% 60%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지만 그러나 그로시는 이제 핵무기 생산 농축 우라늄, 그다음 웨폰 그레이드 HU 이런 것들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까지 가는 데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면 브레이크아웃 타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아웃 타임 이거는 자 타임 이거는 그러니까 저 우라늄 235 이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날짜 이런 건데 자 이거 며칠 안에 있으면 90%까지 간다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게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플루토늄 관련해서 이제 플루토늄 생산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몇 킬로그램의 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펜 퓨얼 원자로를 돌리고 거기 나오는 스펜을 사용 핵연료를 리프로세싱 했더니 잘게 썰어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이제 계속 스펜 퓨얼을 자 이게 꺼잡아내서 전부 수조에다 넣어놓고 이제 계속 식혀가면서 수조에다 넣어서 자 이게 식혀가면서
그러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이거를 잘게 썰어서 이 연료봉을 잘게 썰고 여기에다 질산액을 이제 투입을 하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라늄 238과 이제 플루토늄 239를 전부 분리한다. 질량 분석법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플루토늄 239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로내에서 이미 우라늄 238의 이제 뉴트론 그 중성자를 캡처했을 경우에 플루토늄 239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얘기들을 하다, 질량 분석법에 따라서 요 그림대로 전부 분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 따르면은 플루토늄 239는 1%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은 98%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우라늄 23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펜 퓨얼 사용 후 핵 연료를 예컨대, 예를 들어서 100kg이 생겨서 이것을 전부 이제 그 리프로세싱 질량 분석법에 따라서 자, 재처리를 했더니 여기에서 플루토늄 239는 얼마가 나오냐면 1%니까 1kg 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은 예컨대 99kg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스팸퓨어를 100kg이 아니고 예컨대 1톤을 갖다가 지금 재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만큼 이제 플루토늄의 양은 늘어난다 이 말이죠. 10배가 늘어난다. 100배가 늘어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플루토늄 순도가 93%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플루토늄 여기에도 238이 있고 239가 있고 240이 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 막 섞여 있을 경우는 인계 질량이 대단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조금만 질량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그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하고 239하고 막 섞여 있다. 이럴 경우는 인계 질량이 2.4kg만 돼도 이제 자발적으로 핵분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 플루토늄 239일 경우에 인계 질량이 약 10.5kg. 이때 이제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폭발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플루토늄 239 인계 질량은 이제 10.5kg다. 그 다음에 239, 이런 걸 93%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란이 이제 그 원자로를 아까에다 부시에 지금 하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계획 중이고, 만약에 아락에 있는 중수로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짓고 있고, 이럴 경우에 또 그 다음에 달포핀 이쪽에도 또 짓고 있고 이럴 경우에 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용 후 핵연료 만약 완전 풀 가동됐을 때 자 이럴 경우에 연간 한 30여 개의 그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그런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은 스펜 퓨얼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수조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는 그 플란, 자, 이런 것들. 예컨대 방사화학 실험실, 북한 같은 경우처럼,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IAEA의 그 평가입니다. 그리고, 자, 플루토늄 얘들이 이제 과거에 만들어 봤다. 언제 생산해 봤냐? 88년부터 92년 이 사이에 해봤다. 어디에서 해봤냐? 테헤란에 있는 그 리서치를 했다. 연구용 원자로서 해봤다. 그 당시에 3kg의 우라늄, 자, 이거를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봤다. 그러면서 2004년 11월 달에 IAEA 사찰단한테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IAEA 평가에 따르면 얘들이 지금 추출한 게 지금 200 무슨 마이크론 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추출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얘들 평가 88년, 92년이 아니고 이미 그때보다 12년, 16년 전에 추출했다 하니까 1980년 초에 이미 이란은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추출했던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IAEA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제 아락의 헤비 워터 중수자의 생산 뭐 이거 계속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냉각제, 감속제, 그러니까 중수로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락에서 계속 만들고 있고 중수로 원자로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이제 플루토늄 이상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예컨대 이제 만약 원자를 일정 기간 계속 가동을 시키면은 여기 대해서 이제 플루토늄 이상구가 축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수로 같은 경우는 사용용 여기 한 1% 정도가 플루토늄인데 그러나 흑연감소로 같은 경우는 일반 상용 가압 경수로보다 플루토늄 양은 적지만 그러나 순도는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플루토늄 생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북한은 이제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 여기에서 플루토늄 이상구를 생산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 영변자 컴플렉스에서 여기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이 구룡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서 이 남쪽으로 방사화학 실험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재처리를 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추출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92년도 IAEA 에락 인스펙션 임시 사찰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그 당시에 플루토늄 추출을 확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과거 북한의 핵 활동 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리뷰를 해봤더니 얘들이 이제 리프로세싱을 했다.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이렇게 전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가 75년도에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2차례 걸쳐서 했는데 그 당시에 파손된 핵연료봉 스펜필 라츠 이거를 재처리했더니 90g밖에 안 했다. 추출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IAEA 같은 경우는 얘들이 방사화학 실험에서 약 한 7에서 10kg 정도의 추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국제사하고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북한은 이제 5메가와트 원자로 이거를 이제 가동을 했다가 스톱했다가 다시 재가동했다가 뭐 이런 프리즈 했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을 다시 이제 사용 핵연료를 전부 재처리하면서 약 한 44에서 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이렇게 전부 이제 국제사회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상 이제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플루토늄탄 하나 만드는데, 이제 대략 한 3kg 정도면 한 발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그럼 여태까지 제가 지금 얘기 대로, 이 우라늄 이거를 농축을 계속하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만든 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플루토늄 추출하는 데도 성공을 했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옥사이드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것도 메탈화 해야 된다. 이 금속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금속 제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만들었을 경우, 지금 이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금속형으로 만들었을 경우, 이거를 다시 이제 핵무기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거를 헤미스페어, 이 방구 형태로 예컨대, 우리가 내폭형으로 만들 경우에, 이 방구 형태로 다시 이거를 성형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지금 이제 이란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가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 들어서 6불화 우라늄 이거를 이제 완전히 다시 이제 계속 농축을 해서 예컨대 60%까지 왔다 이만큼 생겼다 예컨대 이거 전부 기체 화합물인데 이거를 어떻게 금속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인데. 이런 것들도 이미 2021년도에 IAEA 평가에 따르면 보고에 따르면 2021년도에 지금 좌측에 보는 이 금속화 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미 16kg의 고농축 우라늄 금속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이란이 확보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원심 분리기에서 계속 돌려가지고 자 UF6에서 농축 계속해서 농축 자 60%, 자 70%, 80% 계속 올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옥사이드 이거를 다시 이제 금속화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주조 공장에서 이제 고체 상태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성형 제작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핵 무기를 만들 경우에 이 소에다가 이제 전부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이제 볼 때, 자, 지금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는 금속화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그 다음 플루토늄 239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옥사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파우더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성형 제작이 필요하다. 예, 이른바 자, 이렇게 금속형으로 만드는 게 플루토늄 피트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이 이제 플루토늄 피트고, 자, 여기에다 플루토늄 피트는 이제 완전 내폭형을 만들 경우에 내폭형 그 원자탄을 만들 경우에 맨 코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그 물질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이제 fossil material 플루토늄 239에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결합하냐면, 자, 이게 어떤 중성자 그 반사장치 아니면 중성자를 계속 그 구 안으로 계속 보내면서 이 핵 활동, 리액션, 뉴클리어 리액션, 체인 리액션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활발하게 그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이런 거 템파, 푸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이 코 안에 전부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플루토늄 핏은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것들 구성 컴포넌트를 전부 일컫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걸 만들 때, 자 이거를 만들 때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성형 제작, 이 완전히 메탈화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이 메탈화 할 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플루토늄 239가 무려 96%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플루토늄 240은 1%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갈리움 3%.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합금화 해가지고 이와 같은 고체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략 크기는 이제 소프트볼만 하다. 소프트볼만 한 이런 크기로 전부 맞는다. 92m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것은 이제 임계 질량을 충족시켜. 그래야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임계 구조 이런 걸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반드시 이게 완전히 구형 형태로 예컨대, 자, 이게 완전히 임플로전, 이제, 완전히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 똑바로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제대로 만들어져서 똑바로 이제 거기서 전부 다 이제 폭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들쭉날쭉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된다. 이래. 그러니까 양파 껍질, 물고기 비늘 모양의 작은 편리 있는데 구형 구조, 그래서 금속 가공 처리, 엔지니어링 하는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당히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계 구조 이런 것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 임계 질량 이런 것들도 충족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 성형 제작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란은 지금 현재 이 성형 제작 능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메탈화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성형 제작하는 거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 얘기는 지금 IAEA 얘기는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 탐지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속에 들어가는 아주 그 정밀한 그런 어떤 이 반구형의 어떤 이런 물질을 만드는 거. 자, 이 성형제는 이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팻맨이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최초로 이제 1940년 8월 9일 날 이때 이 플루토늄탄으로 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건 8월 9일 날. 그 당시에 6.2kg의 플루토늄 핏.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터뜨렸고, 이게 지금 현재 단면도인데, 팻맨 단면도인데, 자, 여기 들어가는 요 이제 청색 부분. 이것이 이제 청색 부분, 이것이 플루토늄 핏입니다. 플루토늄 핏인데,
자, 이거를 이제 6.2kg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8월 6일 날 3일 전에는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게 이게 바로 이제 리틀 보이다. 이거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했다. 그 위에 거는 나가사키는 플루토늄탄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이 히로시마에는 고농축 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자, 이거 터뜨렸다. 60kg이 전부 핵물질이 들어갔다. 이제 그 당시에. 자, 그렇게 이제 얘기고, 그러나 요새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워낙 그 핵물리학 뭐 이 기술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50g의 플루토늄만 있어도 이거 1킬로톤의 그 핵 폭발력을 되는 그런 미니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핵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자 현재 자 이거 보면 자 앞으로 이란이 어느 정도에 가서 지금 현재 이 성형 제작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추론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그 경험을 지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2004년도에 이제 북한은 이미 그 지그프리드 헤카 이게 로스알라모스 그 당시에 맨하탄 프로젝트의 그 이제 저 디렉터 했던 분인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카 이 교수가 평양 영변 컴플렉스에 직접 가서 북한에 직접 가서 그 당시에 그 확인을 했는데 자 보니까 2004년 1월 달에 이제 BBC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봤더니 얘들이 지금 항아리를 들고 왔는데 유리 그 병을 들고 왔는데 그거를 봤더니 그 옆에 이제 이거 전부 이 가이거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플루토늄 핏을 얘들이 벌써 만들었더라. 여기에 이미 메탈 폼으로 된 플루토늄 핏을 내가 확인을 했다. 가이거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여기서 이제 방사능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004년 1월 달에 이 해커가 BBC하고 인터뷰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이제 플루토늄 핏을 만드는 걸 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4년 1월 달에 북한은 자, 이 메탈 제작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북한이 2009년 10월 6년 10월 9일, sorry, 2009년이 아니고 2006년 10월 9일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자, 그러니까 이제 2년 안 가서 2004년 1월이니까 5년, 6년, 자, 2년 채 못 미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완전히 이제 그 다음에 성형 제작까지 가고, 기타 다른 그 핵기술까지 가는데 2년 안에 전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란이 지금 이제 아까 2021년도 했기 때문에 맥시멈 북한 자 2년 내로 전부 끝난다 하면은 이미 이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핵실험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전부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형 제작 그 말씀까지 드려 그 외에도 핵무기 제조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많은데 자,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진척이 되어 왔는가 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피지컬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케미컬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링, 자, 이와 같은 그 삼박자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 이것이 이 팻맨의 단면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 저 청색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피지컬, 뉴클리어, 피지컬, 이쪽 그 커버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란 부분, 이거는 전부 이제 화학 장애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이제 케미컬 파트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대로 양파 모양의 이제 편리 모양의 구형으로 잘 그 다듬어야 된다. 이거 메카닉을 이렇게 엔지니어링 잘 해야 된다. 이런 거 엔지니어링 파트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직스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 피직스 패키지가 바로 이 청색 부분이다. 자, 이것이 청색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거 관련해서 이란이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 피직스 패키지 이 속에는 이제 핵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high expressive lenses, 렌즈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템퍼, 푸셔 해가지고 중성자 이 컨트롤하는 감속 장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리플렉팅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핵 그런 컴포넌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이 청색 이런 거는 전부 이제 핵 관련 그런 피직스 그 핵물리학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다 그 얘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뉴트론 리플렉터 자 이거를 전부 이제 템퍼 그다음에 이저 중성자 이게 반사제인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푸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이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005년도 2월 달에 북한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것들 그 피직스 패키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이 이란한테 남은 그런 과제들은 자 이런 것들이다 전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고폭 실험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폭 실험은 뭐냐면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요 안에 지금 이제 핵물질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이제 터뜨리는 연습을 이거 이제 실험을 고폭 실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핵물질만 뺀 폭발장치 그 성능 실험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이 핵무기가 있고 여기에 실제로 핵물질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이게 제대로 폭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고폭 실험인데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많이 해봤다. 대규모 여기 관련된 실험은 2003년도에 이제 이란이 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아까 얘기하는 이제 푸셔나 템퍼나 이런 감소 중성자 이런 그 컨트롤하는 그런 그 감속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대규모 전부 시험해봤다. 언제? 2003년도에 이미 다 핵무기 제조 작업 관련해서 이런 실험을 해봤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IAEA 평가는 자 이와 관련된 거를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란은 이미 다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고폭 실험도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부분이 자, 이 고동색 부분이 전부 이 장약 부분인데, 이 전부 장약 부분인데, 자, 지금 전부 다 개발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관련된 것도 개발했고, 그래야 이거 전부 이제 고폭 실험 때 전부 사용되는 거니까. 이것도 개발했고, 이 안에 또 개발했고, 대신에 이 실험할 때 핵물질만 전부 빼고 했다. 이게 이제 고폭 실험이다. 그러면서 장약 실험도 전부 끝났고, 그 다음에 고폭 실험할 때 이게 전부 군대 내에서 아까 얘기대로 고폭 실험용 경남 용기 이런 것들 설치를 했고, 그 당시에 이게 전부 이스파한에 있던 거를 이제 파트신으로 전부 이동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아까 전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폭장치 실험도 전부 다 했다. 이 사이에 99년에서 2003년 이 사이에 기폭장치 실험도 전부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폭장치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노랗게 보이는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폭장치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이 기폭장치를 이제 여기서 때려줘야 여기 나와 있는 이 고폭 화약들 장약들이 이게 전부 폭발하면서 이 충격으로 지금 현재 이 핵물질들을 전부 다 인배 질량에 도달하게 만들고 핵 분열 활동이 일어나게 하고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최초 여기서 때려주는 거 이거를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 exploring breach wire detonator 그래서 이제 BW 이와 같은 그 기폭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실험을 통해서 이 시스템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EBW, Exploding Bridge Wire, 이거는 지금 이제 Fine Wire다. 대단히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철선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강력한 High Voltage Electricity에서 이제 고전압, 이런 전력이 흐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장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뭐로 만드냐면 이제 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백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금하고 백금 합금으로 만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전압을 연결을 하면은 고전압이 들어가게 하면은 이것이 고전류가 흐르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이것이 전부 와이어가 녹아버리면서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기체화가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쇼크웨이브 그 다음에 힛 이런 것들이 전부 나가면서 열이 나가면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기화가 돼서 이 그 열로 이 장약들을 전부 태운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그 기폭장치 실험도 99년부터 2003년에 IAEA가 이미 했다. 그리고 고전압 발사 장비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장 목표물 상공 어디에서 폭발을 할 건지. 자, 그래서 예컨대 이제 무슨 뭐 미사일을 탑재해서 쏜다든지 아니면 뭐 항공기로 쏜다든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터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 고도에 가서 자, 이것이 이제 무장을 하고 터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표물 상공, 자, 이와 같은 걸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레이더나 뭐 이런 것들도 잘 그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 고도계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고도에서 이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 파이어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험들도 2003년 이 사이에 이란은 이미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이 가운데 핵폭탄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중성자 발생 장치인데 이 중성자 발생 장치를 통해서 드디어 핵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밑에 이제 우루친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 보면은 핵 분열자 이런 것도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이제 그 만들어 봤다. 그런 게. 그러니까 뇌파 장치 그 이제 implant device 요 속에 이제 코어의 맨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여기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맨 가운데 들어가는 이거 자 이것도 만들어 보고 자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 좀 말씀드렸대요. 폴로늄 210 자 이걸로 만드는데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스무스 그 실험도 그 이미 다 했다. 이게 전부 다 IAEA 그 사찰을 통해서 전부 다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알파선 방출 이런 것들을 방출하는 그 금속이 이제 폴로늄 210인데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봤다 이제 그 얘기.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뉴트론 이니시에이터가 중성자 발생했지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핵 폭발 위력에 이제 크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뉴트론 개수도 핵 폭발 위력과 상관이 있고 그다음 플루토늄 피트 크기도 그렇고 곡보 작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 뉴트론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아주 그 고도로 잘 정해지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 뉴트론 이니시에이터는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빛 그 가운데 맨 가운데 들어가는데 대략 한 2cm 정도 된다. 이 다이아미터 직경이 그리고 그 이제 전부 플루토늄 빛 이거를 둘러싸는 것이 보론 플라스틱 쉘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만들어 봤다.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핵무기 제조를 하는데 도대체 핵물질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 이 HU탄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탄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나 이 HU탄으로 만들 때, 예컨대, 자, 예컨대, 자, 이게 싱글, 자, 이거 건 타입으로 만든다. 건 타입, 이 총 모양, 총포형. 총 모양으로 만들 경우에, 자, 이거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핵물질을 넣고 여기다 핵물질을 넣고 요 뒤에 이제 장약을 넣어서 예컨대 자, 데토네이터로 땡겼을 경우에 이 폭발해서 일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제 인계 질량에 도달하고 핵폭발이 일어나고 자, 이처럼 총포형 모양의 이제 그런 걸 했을 경우는 HU탄 같은 경우에 대략 40에서 50kg 정도의 핵물질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임플로전, 자, 내폭형, 자, 내폭형일 경우는
자, 여기 내폭형의 경우, 자, 이런 건데, 자, 이런 건데, 가운데 이제 아까 핵물질을 넣고, 자, 외부에서 전부 이 장약을 터뜨리면, 그때 그 폭발력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평형되게 이렇게 있던 그런 핵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인배 질량에 도달하고,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고, 자, 이와 같은 그 내폭형을 할 때는 대략 한 15kg 정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sophisticated, 자, 이거는 이제 그 boosted fission bomb이나 근데 증폭 핵분열탄 이런 거 할 때는 자, 여기에 이제 순수 그 H유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런 플루토늄도 뭐 섞는다든지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이제 9에서 12kg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탄 같은 경우도 자 만약 이거를 이제 플루토늄 총포형은 없고 이건 전적으로 이제 플루토늄 탄은 완전히 내폭형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부스티드 피셔밤 여기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폭형 자 이게 임플로전 타입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는 대략 한 6kg이 들어간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sophisticated, 자, 이거, boosted fission bomb, 이런 거 할 때는 2에서 4kg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초로 이제 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졌던 것이, 자, 이와 같은 그 원자탄인데, 이 좌측에 보는 이것이 이제 히로시마에 터졌던 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 총포형입니다. 자, 이거 총처럼 자 여기서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들이 전부 앞에 가서 서로 이제 이 뭉치면서 이 핵분열이 일어나고 자 이와 같은 거를 히로시마에 때렸는데 이걸 이제 건 타입이라고 그런다. 이 우라늄탄. 자 이거를 이제 이거는 근데 핵실험을 안 했다. 핵실험을 안 할 정도로 이거 이제 충분히 다 이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이때 했을 때 약 한 16킬로톤 정도의 폭발 위력을 보였고 그러면서 히로시마에서 대략 한 9만에서 16만 정도 인명살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나가사키에 그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임플로전 타입 플루토늄탄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폭형, 자, 임플로전 타입. 이 디자인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핵실험할 때 최초로 미국이 7월 16일 날 45년 7월 16일 날 핵실험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타입의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는데 이와 같은 형태다 이 말이야. 내폭형 이와 같은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이와 같은 그 디자인으로 핵실험한 다음에 3주 뒤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자 이게 나가사키에 터뜨렸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터뜨렸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핵실험을 한 이와 같은 모습에다가 자 이와 같이 이제 bomb shelling에서 이 껍질을 입힌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firing mechanism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묻혀가지고 자 이것을 터뜨리면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을 했다 하면은 요 가운데 노란 거 요 자 지금 현재 이거를 전부 지금 터뜨리는 건데 이거를 터뜨리는 건데 자 이거를 터뜨리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밤 쉘링 한다. 이와 같이 이제 전부 껍질을 익히면 이것이 핵무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요거를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 이걸 Nuclear Explosive Device라고 한다. 요걸 가지고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 밤쉘링이라는 건 70년 전에 이미 3주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이 Nuclear Explosive Device로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자 이 나라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전부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평가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리아 핵무장관에서 운반수단 자 이거 충분하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여기 전부 이제 저 미사일들이 쭉 있는데
미사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2,000km가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충분히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자, 웬만한 지역은 전부 중동 지역은 전부 다 커버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요약해 보면은 자, 이란 핵무장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다. 그 다음에 이 남은 과제, 기술적인 과제는 자, 이 성형제됐던 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도 다 됐다면 어떻게 이제 미사일 그 탑재 체제하고 서로 결합을 하는지 미사일 그러니까 데토네이션 패키지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기 때문에 이란 핵무장은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고 90% 이상 이제 핵무장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그 과제들은 국제사회 그 통제 밖에서 얼마든지 이란 내에서 이란 핵과학자들의 손으로 전부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그 이란의 그 핵활동을 이제 저지하는 데는 완전히 한계에 부닥쳤고, 그래서 이란 핵시설 파괴 없이는 핵무장 저지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드디어 자 핵실험을 할 거냐, 핵무장 완성을 할 거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2018년 5월 8일 날 이제 그 당시에 그 트럼프가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자 이란과의 핵 협정 이거를 이제 탈퇴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란은 핵 개발을 더욱더 이제 가속화했고 그 다음에 2020년 그 11월 달에 아까 얘기대로 사진에서 보셨던 그 모센 파크리자티 자 이란 그 핵개발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완전히 원격 그 자동 소총에 의해서 완전히 무자비하게 그 살해당하고 나서부터 더욱더 박차를 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 이제 하메니 슈프림 리더인데 호메네이 후임 자, 이 사람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핵 개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세계 지도자들이 자 미국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막지 못할 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AEA는 조심스럽게 자 이게 뭐 언제 딱 그 완성한다 이런 게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자, 객관적인 근거들이 없다. 그리고 2021년, 22년 이때부터 모든 뭐 농축시설을 이런데 뭐 이 전부 카메라도 전부 수거해 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저 접근도 못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남아있는 이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과제들 아까 얘기대로 기폭장치하고 연결하고 이제 장약 문제나 발사 메커니즘 이런 완성도 이런 문제 비록 정확하진 않지만 비록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현황을 그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은 자 국제사회 통제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자 이란 내에서 독자적으로 단기간 내에 전부 수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자 98년도에 우라늄 농축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핵물질 그 성형 제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시크릿 해커가 전부 가서 봤고 2004년도 1월 달에 그 다음에 이 고폭장치 전부 실험 다 해가지고 2005년도 중국한테 전부 통보를 했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핵실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로 볼 때 또 아까 저 8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자, 이 핵무기 제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단편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란이 다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IAEA에서 전부 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전부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란 핵무기 보유 시점 이런 것들은 IAEA가 2023년도 얘기할 때 뭐 6개월 이내 가능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벌써 이제 그 핵실험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제 핵실험하기 전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군사 공격인데 과연 그럼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잠재적 그 위협 세력이다 이렇게 전부 이스라엘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그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공작을 펴왔다.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펼쳐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 포함되는 게 이제 핵시설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군사기지 그 폭발 그 다음에 그 핵과학자 암살 이런 것들을 이제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 2018년도 1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예컨대 테헤란 그 보안 창고에서 이란 핵비밀 도난 핵비밀 그 문서들을 전부 훔쳤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깨고 그 자리에 이제 한 5만 쪽에 달하는 그 핵개발 문서, 그 다음에 183개 컴팩트 디스크 이런 것들을 전부 모사드가 훔쳤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비밀리에 그 수행해 오던 이란의 그 이제 비밀 핵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탄로가 난 겁니다. 탄로가 나고,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지휘했던 그 당시에 그 모사드 수장인 요시 코헨이 2021년 6월 달에 실제로 내가 이 작전을 감독했다 이렇게 지금 외부적으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요. 이건 100%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이란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 이거를 파악을 하고 이와 같은 그 정보를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 여태까지가 우리 지금 현재 3년 동안 해왔던 JCPOA 완전히 이란과의 핵개발 협정 자, 이건 전부 이제 엉터리다. 하나만하다. 이래서 전부 이제 5월 8일 날, 2018년 5월 8일 날 미국은 이 JCPOA에서 이제 탈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제 결정적인 그와 같은 그 증거 문서들이 2018년 1월 달에 모사드에 의해서 전부 이제 탄로가 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핵개발 관련 이란인들 6명 이상 전부 사망케 했고, 또 저희 부대들 이런 것들도 전부 폭파해서 많은 사람들 다치게 했고 아까 얘기대로 자 핵개발의 아버지 모센 파크리자디 자 이 사람도 2020년 11월 달에 완전히 암살당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0년 6월 7일 날 이제 여러 가지 그 핵 미사일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양한 인프라를 상대로 자, 일련의 폭발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 그 모사드의 작품이다. 모사드의 연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에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나탄스가 집중적으로 그 우라늄 농축하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모사드가 공작을 했는데 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톡스넷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전부 퍼뜨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연구시설, 농축시설, 이런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을 전부 파괴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얘기대로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에 대해서 에어 스트라이크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그 군사공격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지금까지 8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22년 9월 22일 날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유엔 총회에서 유일한 이 핵개발 이 저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군사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군사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가 81년도 이라크의 오지락 원자로다. 그 당시에 이제 6월 7일 날, 81년 6월 7일 날 이제 원자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라크가 그 이제 그 건설하고 있던 이 원자로는 사실은 이 프랑스의 그 도움으로 이제 짓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그 원자로였는데, 그러나 80년도 9월 달에 이란이 여기 대해서 1차 공격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오퍼레이션 오페라에서 이와 같은 작전을 펼쳤다. 그 당시에 8대 F-16, 6대 F-15, 이게 1100km 이제 저공 비행을 해가면서 완전히 이제 원자로를 이제 전부 명중을 했다. 그렇게 명중시켰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레졸루션 487 이걸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이 생션을 내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는 백인 독트린, 백인 총리의 그 어떤 이런 독트린에 따라서 1981년도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미리부터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때린 거다.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생션도 받고 물론 타격을 입었지만,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오지락 때린 거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스라엘은 다시 또 시리아 원전을 공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7년 9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그 Operation Outside the Box, Operation Orchard 이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사막에 있던 시리아의 그 건설 중인 원자로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데일 에조르 지역에 알키바르 그 핵사이트를 때렸는데, 이거는 다마스쿠스에서 약 한 450km 이제 북쪽에 위치한 그런 핵시설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때려놓고선도 한 번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때렸다, 이렇게 이것이 원자로다 이런 발표를 안 했습니다. 2009년도 IAEA는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라늄하고 그라파이트 흑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그 핵 리액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2011년도 4월 달에 IAEA는 그 당시에 그 시리아 내전 중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전 그걸 간략히 이렇게 보면은 10시 30분에 9월 6일 날 저녁 10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8대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근데 지중해를 통해서 거의 지금 현재 완전히 이쪽으로 이제 그 시리아 남부로 날아가는데, 이때 거의 그 한 100m 정도 100m 정도 그 어떤 이런 저공 비행을 하면서 날아갔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12시 42분에 때렸다. 이제 새벽 그 12시 42분에 때렸고, 그 다음에 45분에 이거 완전히 명중했다. 이제 그렇게 타겟에 명중했다. 이런 보고를 했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4번 쪽으로 이 터키 남부 지역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돌면서 궤적을 그리면서 이와 같이 해서 지중해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1시 반에 무사히 귀환했다. 그러니까 작전 3시간 만에 시리아 오퍼레이션 outside the box 이 작전은 전부 그 성공리에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대 이제 항공기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대들이 119, 253 대대, 그러니까 F-15, F-16, 그다음 린트 항공기 이런 것들이 전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할 것은 여기서 이제 전자전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서 미리 시리아의 그 대공 방어 시스템 이런 거를 전부 사전에 무력화시켰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하늘 이런 그 상황도 완전히 그 엉터리로 전부 다 만들어 놨다. Full Sky Picture 해서 실제와 다르게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Shell Dock Special Forces에서 이게 이제 특수부대인데, 이게 하루 전날 9월 6일 날 작전이면 9월 5일 날 현지에 미리 도착해서
자, 레이저 데지그네이터로 이제 목표물을 정확히 그 적실하면서 이스라엘 공군들에게 전부 다 남겼다. 이제 그와 같은 걸 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물이 과연 그러면 이제 원자로를 맞는 것인가, 핵시설이 맞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시리아에서는, 자, 주변국에서는 이건 핵시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은 이것이 핵 원전 시설이다, 건설 중인 시설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그 첩보 활동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7년도 여름에 이스라엘은 그 시리아 원전 시설 발견했다. 그러면서 자, 그 당시에 그 핵시설 그 노동에 가담했던 그와 같은 그 노동자, 자, 포섭을 해서 근로자들을 포섭을 해서 이제 그 당시 그 현지 그 지상 사진을 획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냐면 자, 헤즈볼라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 이쪽을 위한 그런 그 핵시설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전부 이것을 다 이란이 돈을 대고 예컨대 이란에서 이와 같은 농축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할 경우에 이 레바논 이쪽 그 히즈볼라 자 이쪽 그 밀리턴트들이 자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리아에 내에서 사전에 이제 투자하는 개념으로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2002년부터 저 시리아는 어떤 형태로 북한식 그 원자로를 지으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란은 이걸 위해서 약 10억에서 20억 불을 북한에다가 미리 지불을 했다. 그러면서 2007년도 8월 달에 자 바로 이제 그 공습 그 한 달 전에 그 핵시설을 전부 정찰을 했고 샘플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핵물질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유입된다 이런 것들도 알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같이 함께 때리자 미국과 튜닝을 했는데 미국은 여기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요청을 거부를 했고 이스라엘 요청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얼마 그 이스라엘 총리가 자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친다 해가지고 때렸다 그 말이에요. 요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북한과의 이 핵과학자들이 자,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한 그런 정황이다. 그를 입증하는 그런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도 초에 시리아 북한하고 이제 핵협력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2006년도 그 12월 달에 모사드가 자, 런던에서 시리아 핵과학자, 북한의 핵과학자가 만난다. 자, 이런 첩보를 받고, 예, 그 당시에 모사드가 이제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한 팀은 공항으로 급파가 되고 또 다른 한 팀은 이제 계속 이 두 사람 그 추적하는 팀이 있었고 또 다른 한 팀은 시리아 그 핵과학자 그 투수 호텔을 이제 급습하면서 자, 이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이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이 호텔에 들어간 이 그 팀들이 시리아 핵과학자의 그 랩탑 이거를 뒤져가지고 거기서 결정적인 모든 그 핵가발 이런 그 다큐멘트들을 전부 다 탈취를 했다. 거기서 전부 다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캐내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북한 핵과학자 이름은 전치부다. 그러면서 이 또 시리아는 이브라힘 오트만이다. 자, 그러면서 시리아의 핵과학자인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시리아 핵개발 그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자 이거 전부 다 이제 밝혀낸 것이 얘들이 지금 이제 북한하고 협조하고 있다. 얘들이 지금 이란하고 협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이 약 한 10억 불 가까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원자로 짓는 이 키바 이쪽 지역에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만약 이란이 농축이 이게 여의치 못할 경우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전부 발견했기 때문에 때렸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과연 때릴 명분은 뭔가? 자, 이건 충분히 이제 유엔 헌장에도 이런 근거들이 있다. 그래서 챕터 그 7조에 따르면은 자, 이 평화를 위협하는 뭐 그런 그 행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때릴 수가 있고, 그다음 유엔 헌장 41조에는 이란에 대해서 비군사 제재도 가능하다. 예컨대
자, 이런 것들, 뭐, 무슨, 뭐, 이 트러블 리스트릭션, 예컨대 이제 여행 뭐 이런 걸 제한한다든지, 아마 디플로매틱 타이스 이런 것들을 리미팅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파이낸셜 그 에셋 이런 것들을 전부 프리징 동결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고, 또 이 저 금수 조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이란 군사 제재도 가능하다. 헌장 42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수시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친다 하면서 만약 이제 칠 경우는 이제 나탄스하고 이 포도 여기 이제 농축시설, 물론 그 지하 핵시설이긴 하지만 자, 이것을 그러니까 우선시 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셔야 이 원자로, 그 다음에 아락 중수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스파한 요번에 그 4월 19일 날 날렸던데, 자, 이런데 전부 다 변환 시설도 있고, 뉴클리어 그 리서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습 수단은 F-15, F-35 이런 파이터들이 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계속 이제 장거리 이 공습 이런 훈련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1500km 그 거리에 따르는 뭐 이런 것들도 해왔다. 그러면서 사용 폭탄도 예컨대 지하 침투, 이저 빵바스타 이런 것들 100기 이상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약 공습을 했을 경우 이게 지금 2007년도나 아니면 81년도 그 오지락 때리다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이란의 모든 핵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지하화돼 있고, 그리고 이 거리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1500에서 한 3000km 이격돼 있고 모든 시설들이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변에 전부 다 방어시설도 구축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자, 또 그 옆에 전부 다 항공기나 이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타격이 필요하고, 또 이게 훨씬 더 긴 그런 작전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딜레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설사 이 인도양으로부터 공습하더라도 작전 거리가 이스라엘 전투기 작전 반경이 2배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도중에 은밀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중에 그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자, 또 이 와서 완전히 또 이제 타격 이후에 또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공중급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뭐 공중급유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만, 그냥 이게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공중급육이나 아니면 빵값바스트나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공습하는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최소한의 어떤 이런 승인이나 무기나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미국 이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자 공동 보조를 취하는 거 이런 것도 대단히 어려울 거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선을 확장할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든이든 무슨 트럼프든 저 둘 다 이제 군사작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를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로 또 만약에 이제 뭐 인접국가들이 오염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대단히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난스테이트 액터들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뭐 얘들이 이제 또 길길이 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 내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 이런 격화되면서 지역 불안정이 여기 심화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또 반작용으로 예컨대 이제 호르무즈 태엽을 봉쇄한다든지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또 어떤 이런 석유 파동이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제5차 중동정전으로 비화될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전부 배제 못하고 또 이 지역 국가들 자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제 핵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핵 도미노가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볼 때, 자, 지금 현재 국제정세나 이제 또 이 저 장거리 1500km, 3000km,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란의 그 핵시설 그 어떤 이런
지금 현재 그 구축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입체적으로 살펴볼 때 기습 성공을 한다, 기습 공격을 한다, 이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승인 지지 없이는 감히 이스라엘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만약 공습을 했다면은 자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탄자가 포도가 최초로 이제 전부 다 이게 농축한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그 당시에 그 오바마나 예컨대 무슨 뭐 이 독일 전부 이 저 수상들, 그 다음에 이 전부 이 저 영국 그 프랑스 수상들 전부 다 이 포도가 농축하고 있다, 이런 것들 탄로가 났을 때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요건 이런 것들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을 이제 그 호기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단독으로 그 공습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북한의 이란의 그 핵 개발 이런 것들을 용인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뭐 배제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미국이 뭐 어떤 이런 다국적군을 나토 그 일부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군을 그 구성해서 그 어떤 공습할 그런 가능성 배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2011년도 그 당시에 자 저쪽 리비아 그 까다피 그 전부 나토 일부 그 회원국들과 전부 다국적군 공습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시켰던 것처럼, 자 이와 같은 거는 이제 배제를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이 결정적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금 현재 이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걸로 이제 더 이상 이 프로보케이션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그 어떤 그 공습을 해야 되겠다, 다국적군을 결성해야 되겠다, 이런 데의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습을 했다는 아까 얘기대로 자 엄청나게 많은 그 시민들의 그 사상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쉽게 완전히 그 파괴될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중동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 글로벌 오일 크라이시스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 핵무장한 이란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해야 되고, 이제 완전히 이란 같은 경우는 핵무장 관련해서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 하마스 전쟁이 길어지고, 예컨대 이럴 경우엔 더 이상 지금 현재 또 다른 전선을 확장을 해가면서 이것을 이제 공습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면에 이스라엘 그 배후에 미국의 입장도 지금 이제 크게 그 포지티브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 그 서방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대이란 전략은, 설사 이란이 이제 핵무장을 하더라도 자, 이 앞으로 이란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지위를 어떻게 약화시켜, 설사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더라도, 예컨대 지금처럼 국제사회가 계속 이란에 대한 그 경제 제재나 이런 외교적인 제재나 이런 생션을 계속 더 가일층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할 경우에 이란의 설 자리는 더 없어진다. 비록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란의 입지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제3위 세계 그 석유 강대국 이란이 지금 현재 1인당 GNP가 4,000불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을 볼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냐,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결코 이것이 이제 좋은 옵션이 못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핵무기 자체는 이란의 그 앞으로 향후 그 어떤 이런 입지를 위해서 절대로 그 좋은 옵션이 못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처럼 이란의 전략적인 그 지위 약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다 함께 이제 그 계속 목을 졸라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자 이란은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지만 뉴클리어 스레스홀드 스테이트다. 자 원천이 문턱까지 갔기 때문에
한 발만 디디면 이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미 브레이크아웃 타임, 자, 이제 지금 폭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데, 농축하는데 필요한 거, 근데 90% 우라늄 235 농축 그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자, 10일에서 15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맥시멈 2주면은 자, 이미 이란은 다 이 브레이크아웃, 이 완전히 우라늄 235 9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부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란의 핵무장 계획은 비록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러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됐다. on and off strategy. 자, 이걸로 건데 계속 무슨 이게 국제사회 상대로 자, 이거 하겠다, 동결하겠다,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개발 반복하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자, on and off 작전을 펼쳐왔는데, 일단은 시간 벌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숫자 얘기한 대로 자, 지금 현재 몇몇 그 과제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그 과제들은 자, 국제사회 통제나 이런 거 무관하게 지금 진행될 수 있다는데 서방 세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 이제 IAEA가 안전조치협정 이런 건 전부 쇼였고,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슨 자, 협력 못해도 더 이상 이제 해도 핵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란 국민들도 전적으로 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란도 제가 볼 때는 인도나 파키스탄 그 북한 모델로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threshold state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이제 NPT 그 비회원국으로서 지금 현재 전부 이제 핵무기 개발을 했었고, 자, 이란도 이제 조만간 만약 상황이 되고 이제 핵실험을 만약 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NPT를 탈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북한 모델처럼 이제 핵무장 그 대열에 핵무장 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나라가 전부 다 미국 사회도 계속 푸시하고 국제사회도 계속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도 why not?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션을 받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이게 군사 제재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재 유엔 차원의 지원 이런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자, 대단히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란은 지금 현재 당장 핵무기를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란은 이제 핵 억지력을 억지력 그 안보 이점 이런 것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핵무기는 당장 손에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자, 모든 그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척된 그런 그 발전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핵 억제력을 이제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거, 그 외에도 이제 대리군, 그 프락시 포스에서 히즈볼라, 하마스, 후티스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란 그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삼축 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당분간 곧 이제 핵무장 이란, 이것을 중동 내 이제 지역 패권 이런 것들을 장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이제 이란 핵무장 이런 것들은 주요 그 군비 경쟁 이런 것도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사격이 당분간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대신에 이제 국제사회가 좀 더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려 그런 기대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은 자, 어떤 형태를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란도 핵, 이스라엘도 핵, 이 두 핵무장 국가가 이제 중동 내에서
이제 두 개의 큰 그 축을 이루면서 이제 경쟁 구도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하더라도 자, 이란 핵무장은 전부 바라다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아까 얘기대로 어떤 형태로든 더 심한 뭐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경제 차원에서 예컨대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자, 군사 제재를 한다든지, 무슨 유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이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자, 중국이 과연 그럼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이 주제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자, 이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짚도록 하고, 오늘 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이것으로, 이란의 핵무장 관련해서 모든 이제 특강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성격,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중동 지역의 어떤 이 갈등 문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중동의 지역 균형, 세력 균형,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자, 이 관련해서 또 2011년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아랍 스프링, 자, 이 민주화 운동, 이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초를, 특히 독일 땅에서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예컨대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갈등, 지난 4월 초에 이제 촉발된 이와 같은 갈등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어 왔고, 이 관련해서 이란의 핵개발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수준까지 왔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란의 핵개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번 이제 중동 관련한 이제 주요 사건들은 전부 다 짚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중국과 대만과의 많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학자들이 자, 이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시각에서 그렇고,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이 서방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25인데 다시 한번, 자,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 자유가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자유의 이 존귀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6.25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먼저 가신 우리 전우들,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이분들이 흘렸던 깊이 묻은 군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